해보자. 이번 주 토요일은 쌤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못하니까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 다음 유형 우리 푸는 거 내가 아이패드로 찍어가지고 올려놓을게. 그거 보고 숙제해오면 된다. 이번 주 토요일은 쉰다. 일단 유제 질문부터 해봐라. 7-11번부터. 유제 7-18번 7-20번 그럼 유제 질문 끝이야. 연습 문제 7-8번 7-12번 7-18번 16번 7-20번 보자. 더 없지? 유제 7-18번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된다. 영역 자체가 2차 부등식을 배워야 풀 수 있는 거다. 지금 못 하는 거다. 7-20번 바로 가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 있다. 이때 OBB의 한 점 ARPQ의 최대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다. 그림만 그냥 확대를 좀 해볼게. 자, 여기가 60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이 몇 도다라고 하실 수 있겠냐? 30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중3 우리 보냈으니까. 그러면 난 여기에 있는 지금 1이라는 녀석을 x다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2라는 녀석은 2x가 될 거고 루트 3이라는 녀석은 루트 3x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이해했나 여기까지?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1-x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녀석의 넓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의 식은 내가 보시기를 루트 3x 곱하기 1-x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도 이해했나? 그럼 얘를 전개를 시켰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x야 라고까지 완성이 되겠네. 되겠지? 그럼 이걸 갖다가 바로 내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봐. 그때 이 축의 방정식은 뭐다라고 하시면 되겠냐? 공식을 이용 x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b 루트 3이다라고 하신다면 약분 따라서 2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문자 나온다 해서 쫄지 마라. 간단하게 돼버리니까. 복잡한 숫자 나온다고 복잡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진행했으면 분명 감점이 된다라고 내가 분명 말했고, 내가 지금 저 잡은 새끼들은 다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x 0보다 크고 1-x 또한 0보다 크다,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됐나? 이해했나? 근데 하지만 여기 2분의 1이란 건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안 미치는 거야. 2분의 1 기준으로 0하고 1은 다 같은 간격 열어주고 이 사이에서 뭘 물어봤냐? 최대 물어봤다. 여기를 물어본 거다. 얼마를 그냥 집어넣어라.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뭘 구하라 했냐?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라 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 여기. 그럼 그때의 가로 세로 구하세요라고 했다면 여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 가면 세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네. 4분의 루트 3이 답이다. 안 어렵지? 써봐야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 안 써보고 그냥 대뜸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망스러운 거다. 써봐야 한다. 써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면 또 쓰면서 봐라. 내가 이 새끼를 선생님 난 추계 방정식 친근감이 없던데요. 그러면 니는 이렇게 해라.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필요한 숫자를 생각을 해 보실 건데, 그럼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 게 플러스 반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쓰여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얘랑 곱해져서 나갔다. 플러스 4분의 루트 3이다라고 표준형으로 고쳐서 봐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됐지? 다음 연습 문제 가자. 자, 7-8번 존나 중요하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의 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7-8번 문제. 근의 분리라고 하시는 거다. 근의 분리의 문제는 보통 x축과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된다. x축과의 관계. 자, 생각 조금만 또 하자. 지금 이 새끼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쟤는 2차 함수인 거야.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는 x축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에 의미하고 똑같다. 왜?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여기에 1 요렇게 있으세요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접하게 된다면 그 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붕 뜬다 해도 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 말 뜻 이해하나? 그럼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이걸 내가 fx의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그러면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따지는 게 판별식을 따지는 거예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두 번째,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떨까요? 세 번째, 알파 베타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세 개까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요 두 개야. 정확하게 내가 부호를 양수다 음수다라고 할 수가 없어. 몰라. 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나 내 말?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지금 양수다 음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를 근의 분리의 기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지는 게 네 번째. 괜히 쌤이 이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함수값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1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 이해했나? 음수가 나오잖아. 여기 음수잖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근의 분리다. 정말 중요하다. 나이스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새끼의 판별식을 일단 내가 써볼게. m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m에 대한 지금 또 뭐가 떴냐? 2차 부등식이 뜬 거야. 지금 우리 2차 부등식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잖아. 그럼 이거는 관련이 없었을 거예요. 이 녀석의 답은. 그럼 F1이 음수다라고 해서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럼 m은 4보다는 크다. 4번이 답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아니잖아. 4보다 크다. 이렇게만 뽑아내세요라는 걸 의미했을 거예요. 이거는 2차 부등식 배웠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
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정픽이다. 요거 세 개는 근의 분리의 문제에서 고정픽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한다면 네 번째 옵션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축의 방정식의 위치까지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유형을 정복하면서 만나게 될 거야. 다음 12번 12번을 볼게.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 축의 방정식은 1이다. 대칭축이다. 그러면 난 여기를 보고 이 새끼가 꼭지점에 x 좌표다라는 것 또한 바로 예측 가능.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했냐 저기 문제에서 1이라고 했잖아. 그럼 fx식 잡는 거 개꿀이지 뭐. fx라는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a다. 꼭지점의 y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예측했어. 나 fx는 마이너스 4. 가면 저게 뭐야? 연립을 때렸네. fx라는 새끼하고 마이너스 4. 그럼 이걸 해석을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새끼가 있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이 있었는데 y는 마이너스 4 중2 때 이런 선을 배우잖아. 중근을 갖는다 동그라미. 중근 가지면 씨발 내가 개나 계속 씹으랬잖아. 접하는 거야. 중근의 의미는 접하는 거야 친구들. 그러면 fx라는 아래로 볼록한 새끼하고 y는 마이너스 4고 요렇게 접하게 만나야 된다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이해하니? 그러면 볼 것도 없잖아.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말도 이해하나? 뭔 말인가? 이걸 몰랐으면 씨바 뒤에 새끼 이거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새끼는 분명히 이래. x-1의 제곱 플러스 a라는 새끼하고 마이너스 4라는 새끼를 연립 때린 다음에 넘겨가지고 판별식 t가 0 이렇게 썼을 거야. 병신 같은 짓이지 뭐.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내 말 뜻 이해했나? 그럼 a가 얼마였어? 4가 되겠지. 뭐 a가 마이너스 4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돼?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는 x축의 길이를 갖다가 물어봤는데 x축으로 잘린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뭘로 배웠냐? 축에 대한 대칭성으로 배웠고 이거 이렇게 못 구하겠으면 요 두 개가 해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두 분의 합 곱 써주시면 될 거야. 이해 안 가니? 앞에 거 다시 쳐다봐라. 여기에서 멈출게. 자,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다, 친구들아. 7-16번. 자, 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m이다. 자,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그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뜨니? 1이 뜨니. 맞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제한된 범위가 아니니까 1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그때 그 최소값의 이름을 fm이라고 하래. 그러면 fm은 x에다가 1을 이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이 되겠구나. 됐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 나온다. 저 함수식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그 함수값의 이름이 fm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거야. 그게 이거잖아. 1 대입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 새끼에 대한 걸 쳐다보니까 m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최대를 가질 테니까 위로 볼록 제한된 범위 아니야? 그럼 여기는 m축이다 라고 하셔야지. 왜? m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3이 축방이다라는 걸 알아냈고 3 넣었을 때의 값을 의미하니까 f3이 최대값이 되는 거다. 3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따라서 답은 9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m 아니야. 3인 거다.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 떴고 쫄보 새끼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왜 쫄보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그리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을. 절대값이 나왔을 때의 기본 자세는 범위를 나누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새끼가 얼마야? 0. 그럼 x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 자체에서 제한된 범위가 마2부터 2까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기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럼 얘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의미 자체가. 이게 원래 내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제한된 범위가 마2부터 2까지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수다. x가 음수일 때는 저 안의 값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함수의 식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나? 제발 범위부터 나눠봐라. 쫄지 말고 이 씨발 1학년 때 쫄아버리면 언제까지 쪼는지 아냐? 고3 때까지 쪼는 거야. 씨발 쫄보 새끼들이. 절대값 나오면 범위 나누면 된다. 무조건이야 그냥. 자,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쟤는 양수니까 쟤 어떻게 되겠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라고 하실 거잖아. 됐지? 이까지도 이해되나? 분명히 말하는데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0 넣어봐라. 5. 0 넣어봐라. 5.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초보자 모드로 간다 다시. 완전 우리는 초보자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몰라 새끼야.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 두 개를 그려. 그러면 이 축방이 얼마야 지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제. 그 다음에 이 새끼의 축방은 얼마야 보니까 x가 1인 상태야.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제한된 범위로 어떻게 그리기로 했나요? 마 2부터 0까지 자르기로 했어요. 마이는 한 칸, 0도 한 칸. 따라서 요렇게 자르는데 색칠할 거고 안 되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해했나 내 말? 그럼 여기가 당연히 0일 거고 여기가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2일 거야. 간격이 같잖아. 축에 대한 대칭성이니까 이 y값도 위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기준으로 봤을 때 0하고 2까지 잘라야 되기 때문에 0도 한 칸, 2도 한 칸. 0은 들어가, 2도 들어가. 이 사이의 그림, 여기는 얼마? 0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얼마? 2라고 보시는 거잖아. 이 두 개를 짬뽕시키는 거야.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y 위치까지 완전히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의 위치가 얼마다라고 하시면 되겠냐? 5. 이거 5잖아. 아니지? 5 맞네. 0 넣었을 때 다 5 나왔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얼마라고 하셔야 되겠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지 뭐. 1, 마2, 4네. 그럼 이것도 안 넣어봐도 돼. 4 나올 거야. 대칭이니까. 끝났네. 최대 5, 최소 4, 9 답인 거다. 이해했니? 자, 포인트는 이거에 다시 되새김질 할 거다. 제발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말고 범위부터 나눠라. 제발. 그럼 보인다. 제발 보인다. 너그 벌써부터 이렇게 두려워하면 진짜 고3 돼도 씨발 이거 못 그린다고 찡찡거리는 새끼들이 있어. 안 해봤으니까 범위를 나눠보려고. 범위 나누셔야 한다. 범위 무조건 나눠야 한다. 우리도 처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씨발 몇 번을 말했냐. 내가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아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원래 정석의 방식은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눠야 해. 범위 나누는 거야. 자, 20번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 푸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푼다. 무조건. 내가 푸는 방식을 한번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해도 된다. 난 먼저 뭘 그리냐면 축의 방정식을 그린다. 축방이 얼마? 제로야. 그럼 나는 0을 기준으로 이 새끼는 무조건 같은 간격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가는 간격을 A다라고 잡을 거야. 그럼 난 A를 양수라고 생각한 거야. 맞니? A 양수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A는 0보다 크다. 너 멋대로 A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런 표현까지 써줘야 돼. 그래야 이제 채점하는 자식이 이 새끼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네. 되겠니? 자, 그럼 이 P라는 점은 잘 봐. 뭐가 똑같냐? 수직이니까. X가 똑같아. A를 집어넣어라. A, 9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볼 필요 없어. 세로는 P의 Y, 가로는 2A. 이해하셨나? 가로가 2A, 세로는 P의 Y 좌표. 가로, 세로 다 구했잖아. 들어가면 되지 뭐. A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는 3보다는 작겠네.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지. 왜? 3이 오면 직사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의 넓이 S는 가로 2A, 세로 9-A의 제곱. 3차가 나오네. 뭐 구하라 했어 이건 문제에서? 둘레 길이? 아이씨. 그러면 둘레 길이라고 해야지. 넓이로 나오면 이거 고2의 영역이니까 둘레로 가보자.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잡으니까 우리 둘레는 가세 곱하기 2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2 곱하기 가세 2개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9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가세 다음에 이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것도 풀어서 가지마. 그냥 이 새끼 그대로 가시는 거야. 그림 그려봐.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축방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1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구나. 제한된 범위로 잘라도 1. 그때 그 최대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답인 거예요. 이제 끝. 되겠지?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3차 방정식이니까 고2 때 그렇게 뜰 거야. 님들 제발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면 풀이 끝인가? 오늘 넘어가는 3차 고차 방정식 파트. 이거 조금 하다가 좀 더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해보자. 파트 자체가 고차 방정식인데 고차 방정식이라 하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다. 차수가 높다. 근데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앞에서 언급을 여러 번 했다. 조립제법을 배운 이후 고차 방정식을 풀려고 배웠다라고 내가 분명히 표현을 했고, 자, 인수정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0 나오는 거를 찾자라고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렇게 풀 거고, 자, 그러면 다른 건 안 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볼 거다. 이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도 우리가 필수 예제를 풀면서 내가 한번 보여준 적은 있어.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유형서에 필기가 되어 있었을 거야. 외우셔야 한다. 교육과정 외라고 했지만 알아놓으면 너무 편하니까 외워야 한다. 그래서 쌤이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라고 말을 했다.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게 100차식이든 101차식이든 무조건 최고차항 그 다음 차수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게 모든 근의 합.
그러니까 모든 근의 곱도 또한 나오는 방식이 있어. 2차식은 플러스잖아. A분의 C 할 때. 3차식은 마이너스야. A분의 D 할 때. 그러면 4차식은 또 플러스야. 5차식은 또 마이너스야. 풀마 반복되는 거야. 이해나 내 말 뭔지? 요런 거라고 친구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 녀석 안에 몇 개의 근이 있어? 3개의 근이 있는 거야. 너희는 1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머지 2개는 허근이니까. 그래도 3개의 근이 있는데 그 모든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차니까 마이너스 1분의 상수 마이너스 1 따라서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4차식이 떴어. x의 4차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4개의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니까 1분의 상수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나 내 말? 은근히 잘 쓰인다. 은근히. 바로 풀 수 있을 수도 있다. 문제를 객관식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 쌤 보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참고하셔라. x세제곱은 1, 헉은 오메가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문제 풀면서 쌤이 보여줬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얘를 인수분해 시켜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1, 실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1-4 뭐가 떴냐? 음수가 뜬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음수가 떴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는 상태고, 그 하나의 근을 오메가다라고 잡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개수들이 다 실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의 결례 오메가 바도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쌤이 이걸 보여줬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이 오메가 바가 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러면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건 허근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신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오메가 바는 1이다라고까지 총 몇 개 세트가 나왔냐? 6개 세트.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절대 외우지 마라. 절대 외우지 마라. 뒤통수 때린다. 보여줄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친구들이 요렇게 말할 수 있어. 내 말 믿어봐라. 이거 외우는 새끼 있어. 빠가사리 새끼들. 절대 외우면 안 된다. 증명해 나가는 기다. 이렇게 6개 한 세트 발이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다. 자, 너가 이거 눈에 보이지? 바로 얼마가 해라는 게 보여? 2잖아. 그건 실근이야. 지금 오메가는 뭐라고 했냐? 허근이었잖아. 허근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식이 바로 안 된다면 조립제법 이용해서 하면 된다. 2로 조립제법. 그럼 이게 어떤 꼬라지가 나오냐면 x-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야. 저 선생이 지금 뭐라고 씨 부리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요거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계산을 위한 식 아니고 인수분해 a-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부호 건들지 말고 숫자만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잖아 내가. 그걸 응용을 하는 거다. 그럼 봐봐. 우리 예측했던 대로 2가 근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새끼 판별식을 짝수 공식을 갈겨보니 1-4 0보다 작은 허근의 상태가 나온 거야. 여기에서 허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개수들을 또 쳐다보니까 실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냐? 오메가 바도 존재한다. 켤레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근이니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오메가 세제곱은 8이요. 그럼 또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8이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얘의 근이 이 두 개니까 넣었을 때 성립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 나와야 되고, 또한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4오메가 바, 아니지. 2오메가 바 플러스 4 또한 0 나와야 되고, 얘 두 개가 이 새끼의 근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오메가 바는 4요. 몇 개 됐니? 6개 한 세트 발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 이해하셨나? 요렇게 가셔야 된다. 절대 외우지 마라. 절대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오메가는 6개 한 세트 발이가 준비가 되면 무조건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 거야. 너희의. 요렇게 필기해 놓고 우리 이제 필수에 이제 바로 넘어갈 거야. 예시를 적거나 오메가를 외우면 안 되는 예시인 거다. 외우시면 진짜 좀 그런 말로 좆된다. 외울 걸 외워라.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안 그렇니? 증명해보고 써보면 된다. 동고 충렬요고 스타일이야. 통요고는 아직 이렇게 낸 적이 없어. 근데 좀 그래 이런 것도 내줘야 새끼들이 공부를 하지. 충렬의 동원고에서 요렇게 준다. 딱 정확하게. 외우는 거 절대 아니라 했어. 6개 한 세트 발이. 그러면 또 책 보다가 선생님이 이거 설명 안 해줬는데 에이씨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만드는 거야. 만들기 과정인 거다. 안 봐도 돼. 6개가 한 세트 발이가 돼야 된다는 것만 집중해주면 돼 너희는. 자 해보자.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인수 정리가 말 그대로 친구들아 그런 거야. 자, 나 이거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랑 같아.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1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1, 2, 3, 6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것 중에서는 반드시 해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개념서잖아. 개념서제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보통 0 나와. 그래서 애새끼들이 더러운 습관이 있어. 마이너스 1만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인수정리는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이 되는 인수를 찾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된다. 자 위에 거 1 넣어볼게. 0 나오잖아. 그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인수니까 x-1이란 걸 갖고 있었을 거야. 맞아. 우리 예측하는 방법 배웠잖아. 개수 비교법. 그걸 바로 이용하는 거다. 그럼 이 새끼는 x의 제곱 그 다음 새끼를 모르겠어. 플러스 ax 플러스 b야 라고 쓰시고 는 0이라고 써도 돼.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이해했니? 근데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딱 보이잖아. 이 새끼 6이네. 왜? 이제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네. 상수가 6이니까. 됐나? 그 다음 우리는 이 A를 체크하면 되는데 2차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이 새끼 AX의 제곱 그 다음에 없잖아. 2차 나오는 게 또 있네.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되겠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조립제법보다 어떤 문제들은. 밑에는 조립제법 해놨어. 참고하셔서 풀면 된다 그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은 내가 다시 쳐다봤을 때 x-1에 이거 인수분해 되나? 예 되네요. x-3 x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 뜬 거야. 이 덩어리를 곱했을 때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는 뭐다? x는 1 또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라고 써야지. x는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감점이야. 귀찮아도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
1번 풀이 끝났고 두 번째 풀이도 가보자. 자, 이것도 간단하네. 1 넣어주니까 뭐 나왔냐? 0 나왔지? 이거 1 넣으면 0 나오잖아. 해로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또한 예측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볼게. x-1이란 걸 이 새끼는 갖고 있어야 되고 2차의 개수는 1 돼야 돼. 3차가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쓰시고는 0이라고 할 건데 자, 이 플러스 b가 또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6 돼야 6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 이 새끼 2차의 개수 마이너스 7. 요거 그러면 ax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계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7x의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6임을 알아낸 거야. 그러면 다시 볼 거야. 씨발 안 되잖아. 뭐가 안 되냐? 인수분해가 내 머릿속으로 안 돼. 방정식 문제야 지금. 근해 공식을 쓰시는 거다. 그러면 x는 1 또는 x는 짝수 공식이 가능해. 분모 1 생략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분자 안에 넣어 반제곱 9 플러스 6 요렇게 써주시면 답이 될 거야. 이해하셨나? 뭐가 더 빠른지는 너희가 판단하시고 둘 다 하실 줄은 알아야 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다음 걸로 넘어가자. 자, 이 3차 방정식이 뭘 갖게 하는 이라고 나와 있냐? 중근, 동그라미,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하는구나. 중근은 완전 제곱식. 또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자 했냐? 접한다. 앞에서도 했잖아, 연습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인 거다.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완전 제곱식의 꼴이 있고요.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접한다의 의미인 거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기하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이 새끼에서 완전 제곱식이 있대.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는 0의 꼴이 되었다라는 거다. 얘를 두 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x-2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전체 제곱은 0이었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다. 이 새끼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나? 그러면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 요렇게 뜨면 뭔가요? 3차식이니까 전부 다 이거 2를 해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요걸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 하냐면 삼중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삼중근인데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봐야 돼. 단 삼중근도 중근으로 친다. 그런 말이 없으면 삼중근은 중근이 아닌 거예요. 삼중근도 중근으로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삼중근은 중근이 아닌 상태인 거야. 이해하셔나? 이 세 개의 상황을 나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인 거야. x-2라는 인수를 한 개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새끼 안에 해가 2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4, 8, 4a. 4a 플러스 12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구나.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이 식 자체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인 상태니까 3중근은 나올 수가 없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 3중근도 중근이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중근이 나올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나오던데요, 선생님? 씨발 개념책이잖아. 다음. 얘가 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가 중근이래. 생각이 그거잖아. 판별식 D가 0이야. 맞지?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야. 근데 이 새끼 최고차항 계수 얼마냐? 1이잖아. 족밥이야 그러면. 반제곱이 상수다. 우리 중3 때 했던 짓을 하는 거야. 그게 판별식이니까. 반제곱이 상수야? 그럼 4a의 값이 얼마가 되셔야 돼? 4가 되어야 하니까 a는 1이야. 또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지 친구야. 1 넣었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3중근 아니잖아. 아니잖아.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3중근이 나올 수 있는 꼬라지가 아니었구나 이 문제는. 그럼 패스하고 넘어가 주면 된다. 둘 다 a 값이 될 수 있었어. 그 a 값을 더하라고 해놨나? 그럼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다. 3중근은 중근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단 3중근도 중근이다라고 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요런 식으로 말이 있어야 돼. 저거는 내가 또 해줘야 되겠네. 인수 정리는 또 처음 이제 우리가 개념 수업할 때 야 숫자만 넣는 게 아니야. 문자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했다가 내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그게 이쪽 밑에 있다. 이 3차 방정식이 뭘 가진대? 중근이야. 그럼 선생님 필수 예제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뭔가요? 조립제법을 때려줬던 거야. 한 개를. 그럼 이 새끼는 그냥 생차배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립제법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수를 찾냐면 똑같이 마찬가지 방법이야. 풀마 1분의 2k의 약수 1, 2k, 2k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다. 이해하셨나? 근데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2k를 없애야 돼. 그러려면 이 새끼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지? 얼마를 넣었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1. 1 넣어야만이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예측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해는 내 말. 예측해봐.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2k. 개꿀. 나왔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지금 x-1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었구나.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또 ax 플러스 b는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k. 이렇게 하려니까 좀 복잡하고 귀찮잖아. 이럴 때는 조립제법을 쓰셔라. 밑에 있는 방식 풀이 봐봐. 너희가 그렇게 조립제법을 때려주시면 된다. 나는 너무 귀찮아서. 그럼 여기는 안 봐도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k가 나와야 하고 x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네. 저쪽에 있는 거. 그러면 개꿀. 아니네. 찾아야 되겠네. 귀찮아. 이거 좀 가르쳐줘봐.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 플러스 1이네.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내가 더 해결해 줄 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 대충 써볼게.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의 꼬라지였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얘를 중근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x-1 곱하기 전체 제곱의 꼬라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너희는 뭘 확인해야 돼? 삼중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A 값을 잡아 넣었을 때. 여기서는 K 값이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유제 한번 보자. 유제 마지막 거. 어라? 방금 나한테 들었던 걸로 생각을 한다면 안 돼. 뭐가 안 돼? 이거 뭐 집어넣었을 때 이 새끼 때문에 x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 2 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나와. 안 없어지잖아. 이해했나 뭔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이 문자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왜 문자를 넣어도 될까?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면 1분의 풀마 1a니까 요 녀석의 약수 맞지? 1 1 넣었을 때 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a 아니면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생각. 여기까지가 힌트다. 넣어봐라. 넣어보면 0이 되게 하는 그 어떤 값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힌트다. 그 다음 필수 예제에서는 줄 긋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실근이 한 개다. 그럼 보통 친구들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실근이 한 개. 그 다음에 헉은 두 개. 오메가 했을 때처럼 실근이 한 개, 헉은 두 개.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도 실근 한 개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 씨발 여기 나와 있네. 이 새끼가 어떤 전체 세제곱의 식이다. 이렇게 해도 실근은 한 개인 거야. 아까 x-2의 전체 세제곱은 0이라고 했으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2밖에 없기 때문에 실근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상황. 고차 방정식이 힘든 게 방정식이 어떤지 예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앞에 있던 2차 방정식보다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야. 자, 그럼 얘를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1 넣어주시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가질 수가 있어. 이유는 플러스 K야. 이 K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X에다가 1 넣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예측해보고 1 넣었어. 1 마 K, K 마 1. 없어지잖아. 해로 갖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고.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 1, 2차 없어 0,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k, 상수 k 마이너스 1. 1로 조립제법을 하자. 그럼 1, 1, 1,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0. 그럼 조립제법을 했을 때의 상황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었다라는 상황이네. 됐나? 그러면 우선순위다라고 내가 표현을 할 건데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다라고 할게. 왜냐? 삼중근이 나올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삼중근이 되려면 친구들아 x-1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 x-1의 제곱이 될 수가 없어. 이유? 이 새끼 1이잖아. x-1의 제곱이 되려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1로 고정 박아놨으니까 절대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여기에 만약 문자가 k가 있었어. 그럼 가능한 거야. 이해하지 내 말이 뭔지?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첫 번째.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다 패스. 그럼 두 번째. 실근한 게 허근 두 개, 실근한 게 여기 떴어요. 그럼 이 새끼 뭐가 나와야 돼요? 허근이 나와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쓰시면 끝난다. 됐지? 이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거 필수에서 총 몇 개야? 3차까지 몇 개고? 좋아. 오늘 3차까지 하자. 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줄게. 우리 저번에 써먹었던 거, 유형수에서 써먹었던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일단 3차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3이다라고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씩 곱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4다라고 했을 거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라고 썼을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갔겠지? 근데 생각 조금만 해보면 저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는 이 새끼는 알파, 베타, 감마를 해로 갖고 있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 1이니까 1 곱하면 끝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1번 문제 봐. 저거 전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얼마 나오면 되나? 어? 얼마?
야 그냥 씨발 떠먹여 주겠냐? 얼마를 대입했을 때 변형을 한다면 저런 꼬라지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나오면 될까? 마이너스 1를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되잖아. 마 꺼내면 되네. 맞지? 그럼 결국은 저 모양 앞에 뭐가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얘는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 8 풀 2니까 마 6이네. 그럼 이 녀석의 답은 6이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존나 더 간단한 거예요. 맞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친구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그 다른 풀이로 있을 걸 이제 생겨가지고 있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쓰지 않아도 돼.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자, 이거 보자. 오, 이 새끼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양이 나올까? 통분이지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모 있는 것들끼리 나옵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냥 이것분의 이거네.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끝. 요거는 따로 크게 이제 갈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문제를 풀 때 고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밑에 단계더라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시험 때 이 단어까지 나간다. 다음 거 보자. 자, 체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냐? 야, 근 한계가 1 플러스 i에 뭔 생각? 켤레인가? 허근의 켤레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이 친구들? 실수 조건이 필요해요 라고 씹으릴 수 있어야 되고 개꿀, 실수. 나머지 1, 3도 실수. 그럼 켤레가 있었던 거야. 1 플러스 i가 한 근이었으면 1 마이너스 i가 한 근이고 그러면 a가 있나? 있네. k가 또 다른 하나의 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떤 방정식이 나와야 되냐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인 3차 방정식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겠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 되는데 학교 선생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 가르쳐 줬어. 3차를. 그러면 이렇게 풀 거야. 교과서 보고 풀었을 거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새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집어넣어서 복소수가 같을 조건으로 푸세요라고 씹으릴 거야. 무시. 켤레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두 개로 방정식 만들 거야. 두 개 더하면 합은 2. 두 개 곱하면 곱도 2. 그럼 이 새끼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2차 방정식이었을 거고 요 두 개를 해로 가질 거면 그럼 k를 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k는 0이 쟤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랑.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2차의 계수를 통해서 이 마이너스 k를 구하시고 전개시켜가지고 a, b도 구해 주시면 된다. 이해하셨나 내 말? 너무 돌아가지 마. 해설지 보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것만 필기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혹시 그것도 밑에 다른 풀이가 있나? 있지? 그 밑에 다른 풀이가 쌤이 말하는 약간 개치랄 같은 방법인 거야. 교과서 풀이. 그 밑에 다른 풀이가 있어. 교과서 풀이 개치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 어차피 켤레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 그러면 2차 계수가 마삼이다. 얘랑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x의 제곱 얘랑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1 돼야 되네. 그럼 k는 1이었네. 마이너스 1 요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b는 마이너스 2 a는 x계수 뽑아내면 되잖아. 간단하지? 이 훨씬 간단해. 너무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항상 말한다. 해설지 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 막힌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자,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 간다. 오메가야. 오메가도 해설 절대 보지 마라. 이것도 결국 몇 개를 한 세트를 만든 다음 6개 한 세트 만든 다음에는 이제 내 문제 해결 능력인 거야. 6개 한 세트 말이야. 자, 그만 너무 많이 썼으니까 얘는 생략하면서 그냥 쓸게.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 세제곱은 1. 얘를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근데 너희가 그래서 까먹어. 사람이니까. 같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자,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러면 얘가 0이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렇게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게 어차피 x단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렇게 1인 거다. 6개 한 세트 발의가 됐지? 이제 풀 준비 끝. 1번 보자. 오메가의 4차 플러스 오메가의 2차 플러스 1. 복 2차식이네. 4차 2차 상수.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시부리 본 거야. 이 새끼 얼마야? 오메가야. 이유?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랑 같으니까. 오메가제.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얼마? 0. 그럼 1번 답은 0인 거예요. 밑에 풀이랑 다를 수는 있다 분명히.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인 거야 친구들 이제.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자. 6개가 한 세트 발의가 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다 보고 쓰자.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녀석 봐야 될까? 여기. 얘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넘기면 되잖아. 맞나? 얘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어 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결국 결론은 오메가 세제곱이네. 답은 얼마야? 1. 됐지? 이것도 이해가나? 다음 3번 간다. 오우 씨발 딱 봐도 뭐 해야 되는 거야? 통분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안 봐도 될 거야. 곱셈 공식이다 이제. 됐지? 4번 간다. 오메가 문제 다 풀어줄 테니까 잘 봐. 아 씨발 곱하고 있어? 따로 보지 마. 그냥 합쳐버려.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곱할 때는 지수끼리의 합 3, 6, 10. 그럼 분모는 오메가의 10승분의 분자. 오, 또 복잡해 보이지만 보이는 새끼는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메가로 묶어봤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요렇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쌤 이것도 풀 때마다 달라. 이거 0이잖아. 0이제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얘만 신경 쓰면 되네. 근데 이 새끼 얼마야? 오메가잖아.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이해해? 그럼 이 새끼 얼마야? 이 새끼도 뭐야? 오메가잖아. 왜? 오메가 세제곱 겉에 3승이 있고 오메가랑 같으니까. 이거 1이잖아. 오메가네 약분했다. 답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밑에 거랑 비교해봐.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 오메가 문제도 해설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해결 능력인 거다.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다. 진짜 진심이야. 오메가 문제 너무 어려워 선생님. 쌍놈아 네가 암기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와 이거 안 써보였네. 목소리가 많이 안 들렸겠는데. 몰라 씨. 자, 문제는 보통 요렇게 뜰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는 그런 문장이 뜬다면
요렇게 나는 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결국 저기에서는 어떤 꼬라지가 나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꼬라지 나오니까 동일하지 이제. 이거랑 똑같은 6개의 한 세트 발이. 내가 왜 밑에 것까지 하냐면 선생님 오메가 분의 1은 6개 한 세트 발이 중에서 없잖아요. 있다 쉔키야. 중3을 거쳤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오메가가 0이 아니니까 이 녀석을 오메가로 나누는 거야. 오메가 1, 오메가 분의 1. 그럼 이 새끼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거야. 되겠나? 자, 오메가 100승이야. 오메가 3승에 33승이 있고 오메가의 의미가 하고 똑같으니까 오메가 50승이야. 오메가 3승 겉에 16승이 있어. 그럼 오메가 48승이잖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은 의미네. 거기에 더하기 1, 그럼 이 새끼도 0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 새끼.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는 거다. 요 새끼 또한 이 새끼를 이용하는 거야. 거의 오메가 문제는 이 새끼가 포인트야. 이 새끼하고.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넣어줄 수 있니?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뭐 넣어줄 수 있니? 마이너스 오메가. 답은 마이너스 2. 간단하지? 존나 쉬운 거야. 자, 또 오늘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다. 토요일은 쌤이 그거 찍어서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단톡에 알릴 테니까 닌 단톡 없으니까 알아서 봐야 한다. 토요일 12시 전에 올릴 거야. 남는 시간 오늘 한 거 복습하고 마칠 거다. 복습하세요.